챙겨보는 실버TV 닥터 챙실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사회복지 관점 즉 이데올로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데올로기 쉽진 않죠. 하지만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미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논쟁,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는 필요 이상으로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차이, 즉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 이 사이가 마치 원수처럼 물고 뜯고 하고 있죠. 사실은 한 몸입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서 정치색이 가미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 역할을 우리 사회의 일부 언론이 했고요. 또 그 결과를 일부 국민들이 그냥 여과 없이,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진보는 종북 좌빨이고 보수는 수구 꼴통이라고 단정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이 그렇게 정의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진보적인 것일까요? 보수적인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적 색깔을 띠고 있으니까, 그리고 북한에게 무조건 양보하는 것 같고 국민들의 자유권을 빼앗고 있으니까 반보수이고 좌익이고 엄청나게 진보적이어서 우리나라 정말 위험에 빠져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한 사회가 진보인가 보수인가 하는 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평등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자유를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등한 사회가 싫으신가요? 그렇지 않으시면 진보적 자세를 그렇게 증오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반대로 개인적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가 싫으신가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보수의 정신을 그토록 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평등이 전제된 상태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가 현대 국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점입니다. 국가마다 현재 처한 현실이 다 다름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가장 중요한 지배적 가치입니다. 가진 자는 잘 살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배려조차도 받을 수 없는 정말 냉혹한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의료보험 같은 경우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사실 미국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죠. 시장 시스템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을 사서 구입을 해서 본인의 건강을 챙길 수 있지만 그 보험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마저도 의료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또 한편 사회복지 서비스가 안정적이라고 하는 스칸디나비안 국가들 한번 볼까요? 개인소득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조세제도를 통해서 걷어들여서 부의 재분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상교육이라든가 현실적인 실업급여 그리고 의료 시스템 등 국민들이 보다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미국이 옳다 그르다 혹은 스웨덴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정답이다 그렇지 않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회는 제각각 갖고 있는 그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해당 사회가 처한 문제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해결을 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일탈을 방지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와 진보, 자유와 평등은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효율적인 자리매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현재 우리나라처럼 필요 이상으로 그 보수와 진보 간의 정쟁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은 불행히도 매우 더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이데올로기는 상호 보완적으로 인류의 지난 역사를 지배해온 두 축입니다. 따라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라고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극우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극좌 중에서 어디쯤인가 위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이데올로기를 설명할 때 가장 흔하게 예로 드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 7가지가 섞여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그 구분이 어디인지는 상당히 선을 긋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이데올로기가 똑같습니다.
이제 좀 객관적인 관점을 갖고 범위를 사회복지 이데올로기로 좁혀보도록 하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데올로기는 대부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적인 특성을 가미하려는 자본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는 태생적으로 자본주의가 탄생시킨 사회주의적인 자식과 같은 것이랄까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표면화된 것이 최근 우리 곁에 불쑥 나타난 기본소득 같은 것이죠. 단순히 말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소득을 보전한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매우 사회주의적인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죠. 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의 경제적 근본을 이루는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인 것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그러다 옳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를 엄청나게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극에 달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지나치게 극에 이렇게 달한 상황이 된다면 그 치우침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서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그 기울어짐을 다소 완화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림이 없을 듯 합니다.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제1의 길, 사회민주주의의 관점부터 살펴보시죠.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구상은 민주주의를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자체를 완성해 나가면서 이 사회를 개조할 수 있고 또 개조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민주의는 사회주의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거나 생산수단의 공유를 무조건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민주의는 첫째, 적극적인 국가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죠. 둘째로는 사민주의는 자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셋째, 사민주의는 사회적 조화와 경제적 효율 및 개인적 자유의 실현과 같은 측면에서 기초한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1의 길은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는 고전적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회민주주의적 그런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의 발달과 관련해서 이 사민주의자들은 세 가지 핵심 사항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사민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과는 달리 이 자본주의가 노동자 계급의 상대적 지위를 악화시키지만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본주의는 충분히 개량 가능한 존재로 인식을 했죠. 둘째로는 자본주의 계급 구조는 계급의 양극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산, 분화되어 왔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셋째로는 개량된 자본주의를 통해서 계급구조는 점차 복잡해져가고 그를 통해서 사회적 진보는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즉, 이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같은 급진적 자본주의 배제가 아닌 발전 가능한 자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그 안에서 사회복지의 그런 어떤 확대를 무색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확대된 사회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이른바 케인스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선택하게 되죠. 이 철저한 관리적, 계획적 자본주의의 바탕을 둔 케인스주의의 자본주의의 대표 그 예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채택한 댐이나 항만, 철도, 도로 등이 대규모 토목공사 등이 있습니다. 사민주의자들은 이 사회복지의 발달의 역동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째로는 사회복지를 통해서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은 반드시 사회권의 확대를 통해서 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오른쪽의 제2의 길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이 신자유적 관점의 핵심이죠. 이 신자유주의는 첫째 절대주의 국가를 비판했던 이 고전적 자유주의에 비해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확대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고, 둘째로는 최소한의 국가를 지향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에 비해서 강력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에서 강력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경쟁 시장을 복원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신자유주의자들이 공유하는 핵심은 첫째, 시장경제 옹호 및 계획경제 반대, 그리고 둘째로는 재산 소유권 분산 등을 위해서 시장경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며, 마지막 네 번째로는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 영역을 논할 때 국가의 개입을 매우 반대합니다.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의 위기를 논할 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80년대의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입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매우 비경제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고 전체적이며 자유를 부정하는 존재라고 인식을 합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오직 공공구조와 사회보험 정도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선별적이고 자녀적 형태의 복지를 추구한다고 봐야겠죠.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민간보험의 활성화, 복지전달체계의 시장적 요소의 도입, 그리고 근로와 복지 연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조건의 강화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곧 실질적인 사회복지의 대폭 감소로 이루어지죠. 이러한 삼인주의와 신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정책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지난해 이루어졌던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혜택의 확대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정책이 줄을 이룬다면, 사회복지 정책이 줄을 이룬다면 의료 서비스의 혜택의 확대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었겠죠. 사회복지는 보다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보다 진보적인 이념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내에서도 진보와 보수는 항상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한 논의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결국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사회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국민들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챙겨보는 실버TV였습니다.